안녕하세요. 법대로 내 맘대로 박찬계 법무사입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등기 우편물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입니다. 자신을 받는 사람으로 한 등기 우편물이 왔는데 그 사람 여기 살지 않아요 또는 받기를 거부합니다 라면서 이 우편물이 보낸 사람에게 되돌아가도록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등기 우편물의 주소지에 받는 사람이 실제로 살지 않아 수치인불명 또는 이사불명 등으로 반송되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 주소지에 살고 있고 우편물 수령자 본인이 맞으면서도 살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반송시키거나 본인이 맞기는 하지만 등기 우편물 받기를 거부했다가 원래 받았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번잡한 절차를 거쳐 해결하거나 쓰지 않아도 되는 돈을 써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김지급씨는 2019년 10월경 자신을 수취인으로 한 법원의 등기 우편물이 왔다는 집배원의 말을 듣고서도 나한테 법원에서 등기를 보낼 일이 뭐 있나? 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 여기 살지 않는다라고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곧바로 강채권씨로부터 빌린 돈에 대해 원금만을 다 갚기로 합의하고 이자는 면제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빚을 다 갚았다고 생각하고 자신 앞으로 온 여러 차례의 법원 등기 우편물의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 김씨는 자신의 은행 계좌가 압류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예금 채권 등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들고 저희 사무실로 찾아왔는데요. 이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에는 청구 채권의 표시,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9 가단 10697 판결 정본에 의한 금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김씨는 저희 안내를 받고 서울 남부지법에 가서 이 판결에 관한 서류 일체를 열람 복사해 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 강 채권씨가 2010년 1월 5일 5천만원을 김지급씨에게 빌려줬는데 김씨는 원금 5천만원을 갚고 민법이 정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그 이자와 이에 대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초에 강 채권씨는 김씨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김씨에게 강씨가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적은 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고 그 결정문을 김씨에게 보내면서 그 결정문 끝에 이에 대해 이유가 있으면 2주 이내에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하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김씨는 이 법원이 보낸 등기 우편물의 수치를 거부하여 송달이 되지 않고 이의 신청 기간이 지나자 본안소송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러한 소송 진행 과정에서 김씨가 계속해서 등기 우편물을 받지 않자 결국은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소송 절차에서 당사자의 주소나 근무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 사무관 등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 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판에 게시, 관보, 공보 또는 신문에 게재, 전자통신 매체를 이용한 방법으로 행해집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는 법원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공시송달이 이루어집니다.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에 게시 등을 한 날로부터 2주가 지나면 당사자가 법원의 송달을 직접 받는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의 등기 우편물을 받는 사람이 그 주소지에 살거나 근무하고 있는데 문이 잠겼다든가 즉 폐문 부재나 이곳에 없다는 수치인 부재라는 사유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야간 송달, 휴일 송달 등 특별 송달 절차를 거쳐 어떻게든 우편물을 받게 합니다. 쉽게 말해 수치인 불명이나 이사 불명으로 도저히 이 우편물을 당사자가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외외적으로 공시송달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우편물을 받지 못해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재판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례에서 김지급씨는 그런 사람 여기 살지 않아요 라면서 법원의 등기 우편물을 받지 않았고
결국 수치인불명으로 공시송달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공시송달에 대한 구제 방법으로 주환황소가 있는데요. 이때는 김씨처럼 일부러 법원의 송달을 거부하는 경우가 아닌 병원에 장기간 입원 등이라든가 송달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인정되는 것으로 사례에서의 김씨에게는 해당이 없습니다. 어쨌든 강채권씨는 빌린 돈의 원금을 받은 후 이자는 면제해 준다고 한 후에 김지급씨를 상대로 그 이자와 소촉법 상당의 지연손해금을 달라는 소를 제기하고 공시송달로 판결을 확정받은 후 김씨의 예금 채권 등에 압류하여 김씨가 예금을 찾을 수 없게 되었는데요. 김씨가 당초에 법원의 등기 우편물을 받고 강씨의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제기 사실을 파악한 후 이자 면제 등의 증거를 제출하여 항변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김씨는 이자 면제 등의 사유를 들어 강씨를 상대로 청구 이의소를 제기하고 그 접수증명서를 첨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법원에서는 현금으로 단부를 제공할 것을 명하고 김씨는 현금을 공탁한 후 그 공탁서 사본과 강제집행 결정정본을 첨부해서 압류 및 추심명령 집행병원에 강제집행 정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청구 이의소에서 승소하면 확정 판결문을 첨부해서 압류 및 집행 취소 신청을 해야만 은행의 예금 채권 등에 대한 압류를 풀 수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첫 번째, 증거를 첨부하여 청구 이의소를 제기하고 접수증명을 받는다. 두 번째, 그 접수증명을 첨부하여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한다. 세 번째, 현금 담보 명령이 떨어지면 즉시 공탁하고 공탁서 사본을 첨부하여 압류집행법원에 강제집행 정지 신고를 한다. 네 번째, 청구 이의소에서 승소한 후 집행법원에 확정 판결문을 첨부하여 압류 및 집행 취소를 한다입니다. 네 번째의 청구 이의소는 통상의 소송이므로 시일이 꽤 걸립니다. 이 소송에서 김지급씨가 승소하기까지는 최소 3개월 이상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위 세 번째 강제집행 정지 신고까지가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와중에 강채권씨가 은행에 추심을 청구해서 김씨의 예금을 찾아가기라도 한다면 청구 이의소에서 나중에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또다시 강씨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해서 승소한 후 부당이득금으로 돈을 반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강씨가 이 돈을 다른 데 써버리고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된다면 또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송달된 등기 우편물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본 후 적절히 대처했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자신 앞으로 보낸 등기 우편물은 무조건 받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김지급씨 혼자서는 진행할 수 없으니 그 비용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서 법원에서 송달된 등기 우편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 앞으로 배달된 등기 우편물은 무조건 받고 내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수치 거부가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다툼이 있었고 자신 앞으로 여러 차례 내용 증명 등기 우편이 오자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음에도 계속적으로 수치 거부를 하고 반송해 버렸을 경우 이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